안녕하세요. 서민과 TV 홍영표의 진실 토크의 홍영표입니다. 오늘은 평등과 자유, 자유와 평등, 특히 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평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한 실론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론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히 논평을 첨부하고 끝내고자 합니다.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인 류재우 교수께서 쓰신 실론입니다. 기회가 평등한 나라, 제목이 기회가 평등한 나라. 과연 우리나라는 기회가 평등한 것입니까? 지금 좌파와 우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좌파는 평등을 강조하고 분배를 강조합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파는 성장과 자유를 강조합니다. 미국의 공화당이 그렇고 또 대한민국의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옳을까요? 어느 쪽이 옳은지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좌파든 우파든 이 자유와 분배 또한 성장과 평등,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잘 혼용하여 나라를 운영하여야 이 사회가 더 건강하고 발전하는 사회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2차 대전 배경의 영화 Enemy at the Gate 에서는 소련 저격수와 그를 전쟁 영웅으로 키운 엘리트 정은 장교가 등장합니다. 둘 다 미녀 저격수를 사랑하지만 그 미녀 저격수를 공평하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목동 출신인 저격수가 그녀의 사랑을 독차지하자 철저한 사회주의자인 장교는 소련 체제에서도 재물뿐 아니라 사랑마저 평등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며 죽음의 길을 택합니다. 평등은 달성돼야 할 가치인지, 달성될 수 과연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능력, 용모 등에서 차이가 나고 또한 욕구들도 다 다릅니다. 어떻게 대하는 것이 평등인지 따지기 어렵습니다. 한 면에서 평등은 다른 면에서의 불평등이 될 수 있고 한 집단의 평등한 기회는 다른 집단에는 기회 박탈이 되기도 합니다. 평등은 자유, 공정성이라는 가치와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공정성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혁명 이래 이 공정성과 평등은 문명사회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 왔습니다. 사회주의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승점에 동시에 도달하게 하는 달리기 경주와 같습니다. 당연히 개인의 능력은, 창의력은 발휘되지 못하고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가 몰락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 문명국가에서는 기회의 평등이 오히려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기회가 평등한 사회를 외칩니다. 그러나 기회는 정부가 평등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각자 선천적인 능력과 노력을 통해서 갖춘 능력에 기반해서 획득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등은. 기회 평등을 내세운 정책은 대개 실제로는 결과의 평등을 강제하거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교 정책을 보겠습니다. 고교 평준화는 학업 능력과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합니다. 기계적인 평등은 달성되지만 우수 학생이 합당한 수월성 교육을 받을 기회는 사라져버립니다. 평등으로 포장된 획일화, 이는 오히려 사교육 시장 번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 자사고와 특목고였지만 정부는 이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하는데 5년간 1조 원이 넘는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계적 평등을 위해서 실질적 기회 평등을 해치는데 엄청난 세금을 쓰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블라인드 채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출신지, 가족관계 등 차별 요인의 지원서 기재를 금지해 실력만 보고 사람을 뽑게 한다는 블라인드 채용.
이제는 1000개가 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시행이 강제됐고 일부 대기업도 시행하게끔 행정 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인들 실력이 좋은 사람을 뽑고 싶지 않을까? 문제는 지원자의 실력을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원자가 좋은 학력과 성적, 자격증 등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로서 실력이 좋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인데, 블라인드 채용은 학력 등 인적 사항, 기타 사항들을 나타내는 지표를 볼 수 없게 해놨습니다. 어떤 지위에 오로지 합당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기회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정책은 평등 원칙에 매우 어긋납니다. 또한 비정규직 제로라는 제도를 보겠습니다. 이 또한 비현실적인 구호 아래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강화를 강제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신규 구직자에게는 문을 닫고 기존 직원에게만 정규직이 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다수 기관에서는 기존 노조원들이 채용 기준이 느슨한 비정규직으로 친인척을 채용한 다음에 정규직화하기도 합니다. 노조 등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기회의 평등이지만 외부 신규 진입자들에게는 명백한 기회의 박탈인 것입니다. 과정의 공정성도 침해되었습니다. 이러한 평등지향 정책들의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는 아마도 이들이 경제적 기회 자체를 사라지게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결과의 평등과 지향이 비슷한 사회적 격차 해소 기치하에 시행되는 대기업 규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의 강제, 이런 것들은 경제활동의 자유, 경제적 기회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연히 경제는 위축되고 수많은 일자리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지위 향상 기회는 완전히 사라졌고 소득 하위 5분위 배율 등의 지표로 보면 오히려 소득 불평등은 커졌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의 그 유명한 말이 생각나는군요. 평등이 자유보다 우선인 사회는 평등과 자유 둘 다 얻지 못한다. 자유가 평등보다 우선인 사회는 둘 다 얻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등이 자유보다 우선인 사회는 평등과 자유 둘 다 못 얻는다. 그러나 자유가 평등보다 우선인 사회는 둘 다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이 명언을 되새겨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이 좌파, 평등을 우선시하는 좌파에 의해서 나라가 뒤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경쟁이 없는 사회, 그 나라는 창의력도 없어지고 후퇴할 뿐입니다. 나라가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이 왕성한 사회, 개인에게 자유가 마음껏 주어지는 사회, 그래서 정부가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획일화를 최소화하는 사회, 그러한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사회임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 알아야 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이 정권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다음번 총선에서 심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를 망가뜨리는 이 평등을 우선시하는 이 좌파 정권, 이 나라의 독이고 우리나라 미래의 악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는 하나하나 침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며 우리는 늘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자유가 하나하나 없어지면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다시 주저앉는 남미의 많은 사회주의 정권들이 들어섰던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아서 20년, 30년을 헤맬지 모릅니다. 이 좌파 정권이 20년, 50년 집권을 논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위헌적인 선거법과 위헌인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이 사회가 이런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평등, 획일화를 강조하는 이런 사회로 나아갈수록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방송을 우리 국민들이 깨어서 선진국으로 가는
더욱더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발전하는 사회를 가기 위해서 이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영표의 진실 토크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